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영상에서 결국에 지금 이제 채널에 대한 상단부에 대한 터치가 나왔는데 이 단기적인 헤드앤숄더의 하락폭은 다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큰 부분에서의 갭 메우기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 구간 채널의 상단 부분, 그러니까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구간이 그러면은 강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어야겠죠. 근데 하지만 제가 결국에는 이 채널 밑으로 하락할 거다. 그리고 채널에서 큰 반등을 보여주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로 비트 상황입니다. 비트 상황. 비트 보시면 결국에 비트는 리플보다 강한 상태지만 결국에는 30K에 대한 리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30K에서 멀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비트는 제 관점에서 이 추세선 22K 중후반 23K 초중반까지는 빠져야 된다. 20% 가량 빠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비트가 많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리플이 저 구간에 있다는 거는 리플이 빠졌을 때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 도미넌스의 선행입니다. 리플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차트가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이런 식으로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온 이후에 채널 안으로 이미 먼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그렇다는 건 도미넌스도 이 하단부까지는 빠져야 된다. 결국에 2점 초중반까지는 하락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리플의 어떤 지금 차트는 채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도 결국에는 채널 안으로 빠질 거다라는 게 제 관점이었죠. 이미 도미넌스가 선행을 했다. 도미넌스가 진다는 건 시장에서 비트나 다른 알트코인보다 약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약할 확률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리플에 대한 갭 메우기입니다. 갭을 제가 메웠다는 건 이 구간에 대한 추세에 대한 갭을 메웠다는 거는 이 채널에 대한 저점을 깨기 위한 상승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을 보고 바라보고 지금 타겟으로 하락을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은 갭을 메웠을 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이나 리플에 대한 부분을 하락 관점으로 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터치가 나왔을 때요. 이 세 가지의 조건으로 인해서 이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이 구간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약반등으로 끝난 이후에 결국에 깨면서 하락 패턴으로 전환이 될 이유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계속 치고 올라간다면은 상승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다시 내려왔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 구간을 이 상승을 이 급등을 물량 털기 그리고 상승 힙소 속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속임수 이후에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 채널의 하단부 0.3달러를 깨기 위한 움직임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강하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강하게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봉이 나왔다는 건 결국에 채널의 하단부를 깨기 위한 상승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 자리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흐른다는 건 결국에 채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탈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다 라고 저는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락 패턴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 이 구간은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음 구간인 결국에 이 0.37달러 부분 이 추세선 하단부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계속 흐르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는 아직 29K밖에 지금 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9K까지밖에 아직 하락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약한 상태죠. 하락 패턴으로 전환이 됐고 그렇게 되면 리플 같은 경우도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하락을 할 수가 있고 제가 결국에 그러니까 호재로 올라갔지만 결국 이 급등에 대해서
급등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식의 흐르는 그림이 나올 거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결국 물량 털기 그리고 이 하락을 하기 위한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계속 갈라코인과 굉장히 비슷하다. 갈라도 대형 호재로 상승 급등을 만들고 이런 식의 하락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갈라코인도 이 급등을 만들어냈던 시가를 깨고 지금 밑에서 행보를 하면서 지금 그런 모습에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 비트가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은 결국에 이 채널에 대한 부분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할 거다.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가지 이유에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 이유, 결국에 이 구간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내려온다는 건 결국에 채널을 깨기 위한 움직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물량 털기의 그림, 하락을 하기 위한 움직임,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반등이 나와도 그냥 관망 형태로 매수는 고려하지 마시고 관망 형태 혹은 그냥 지켜보시라고 계속 그러니까 상승에 동요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상승에 대한 상쇄시키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지금 이런 차트 움직임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도 어떤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셨다가 이 채널을 뚫고 저는 뚫고 내려갈 거로 보기 때문에 뚫고 내려간다면 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구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실을 좀 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움직임의 어떤 차트에 대한 자리다. 그러니까 제가 갭을 메운 이후에 그냥 하락 한점으로, 그러니까 이 시가를 깨기 전까지 0.47달러 시가를 깨기 전까지는 계속 하락 한점으로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국에 1차적으로는 0.47달러를 깨기 위한 봉이라고 보시면은 제일 좀 간단하고 쉽게 좀 차트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관점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오전에 지금 반등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추세선의 이탈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 이런 식의 하락을 할 거다라고 오전에 그어놓은 화살표입니다. 지금 그대로 조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어떤 이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제가 강한 지지 구간으로 분명 바뀌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지만 저는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강하게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할 거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도 차트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구간이 강한 지지 라인이었다면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상승의 기울기, 굉장히 완만한 기울기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이런 식의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기울기도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이런 식의 이탈을 보여줬다는 건 강한 반등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결국에 채널을 깰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